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의 놀라운 변화 속에서 페페코인의 가치가 급등하여서 고래로 알려진 최대 보유자가 무려 400%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급등은 밈코인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의 부활을 반영하는 것으로 페페코인은 강세 추세 속에서 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밈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페페코인의 가격이 6% 이상 상승하면서 트레이더와 애호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또 페페코인 고래가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폭로가 나와서 코인의 인기를 더욱 부추겼다고 하네요. 밈코인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반영하듯 페페코인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밈코인 시장은 아주 지금 흥미진진한 상태인데요. 특히 투자자들은 최근 6% 이상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밈코인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런 페페코인의 가격 상승과 고래들의 인상적인 수익은 밈코인 환경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밈코인이 인기를 되찾으면서 투자자들은 상당한 수익률의 잠재력에 매료되어 이러한 디지털 자산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밈코인 페페라는 캐릭터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캐릭터죠. 이 페페 캐릭터를 가지고 만든 페페 코인이 또 최근 이제 가치 상승을 또 많이 해서 밈코인 전체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밈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현지 시간 1일 더 블록에 따르면 지난달 암호화폐 업계는 전월에 비해 감소하긴 했지만 30건 이상의 30건 이상의 해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블록체인 보안 업체인 팩실드는 이번 피해로 1억 8,7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 손실 중 약 9,900만 달러가 복구되어서 2024년 2월 대비 48%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는 블라스트 기반 게임 플랫폼인 모 플랫폼은 이제 해킹으로 약 6,200만 달러의 이더가 멀티시그 지갑으로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다른 주요 사건으로는 공격자가 10억 CGT 토큰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취약점을 이용해서 큐리오 생태계가 1,6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해킹 사건은 사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끊임없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시장이나 이런 사건 사고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시장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런 해킹 사건이 났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그냥 너네 별로네라고 하기보다는 암호화폐 업계가 이러한 취약점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터 쉬프 암호화폐 비평가는 젊은 투자자들이 기존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빠른 성장 잠재력에 기인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보다 더 선호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이는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금 ETF를 능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에서도 드러났다고 하네요. 이러한 추세를 알아차린 피터 쉬프는 최근 비트코인 지지자들을 겨냥해 그들이 금보다 암호화폐를 선호한다고 믿는 이유를 언급했다고 코인게이프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피터 쉬프는 여러 차례 이제 BTC 투자자들의 투자 진행을 막으려는 시도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쉬프는 최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새로운 인수를 통해 총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린 이후에도 이러한 원치 않는 조언을 마이클 세일러는 원치 않는 이제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이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쉬프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정점 이후 20% 하락한 것을 예로 들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재정적 손실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이 사실 그 영어로 된 원문을 그 해석한 해석본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읽어드리면서도 이게 좀 이해가 잘 되실까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제 피터 쉬프라는 이제 암호화폐 비평가 분이 이제 금보다 비트코인을 이제 선호하는 이유는 이제 비트코인이 금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비트코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부호들에게 이제 비트코인 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을 그 당사자는 듣기 싫어하는데 본인이 그냥 조언을 계속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사실 비트코인이야 사실 개인 기준에 따라서 좋으면 하면 되고 나쁘면 안 하면 되지 주변에 권하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또 듭니다. 네, 그럼 오늘 들어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녹음 때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44화 오늘도 마포 FM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채스님, 기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실 이제 저희가 지난 방송 때 로드 투 마포 FM 해가지고 이제 마포 FM으로 가는 이런 어떤 시험 방송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좀 이게 잘 된 건지 너무 좀 죄송스럽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한 방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단한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이게 네. 저희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저희가 기수제거든요. 저희 기수의 1번이에요. 그리고 네네. 교육 이수가 다 끝나기 전에 이제 편성이 된 거라서,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네. 대표님이, 방송 퀄리티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오랜 시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 언제든, 녹음을 미리 몰아서 녹음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항상 끊임없이 이제 거르지 않고 방송을 해왔던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게 언제 편성된 거죠? 금요일 저녁 이제 8시에 라디오로는 이제 마포
그 지역과 김포 지역 이렇게만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김포 지역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쪽에서도 들릴 수 있다. 약간 잡힐 수도 마포는 있다. 왜 전파는 많이 퍼져나가니까요. 김포 지역에서도 들릴 수는 있는데. 그리고 마포 FM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로 들으시면 부산에서도 들을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이제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인터넷 마포 FM 접속하셔서 들으시면 뭐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인터넷만 터지면 들으실 수 있다는. 아, 이게 그 시간대가 되게 좋다고 지인분들이 얘기해 주신 게 왜 그러냐면은 금요일에 차가 막히잖아요. 아. 네네네. 금요일 퇴근길에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이게 돌리다가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막히시면 굉장히 지루한데 우리 거 듣다 졸음을 어허. 아니 근데 이게 네. 이게 좀 듣다 좀 생각해오다 보니까 그 마포 FM은 이제 금요일 저녁 8시에 생방이 나가고 이제 일요일 날에 저희가 업로드를 하잖아요. 팟빵에다가. 네네네. 뭘 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뭘 듣는 게요? 아, 근데 이게 라이브는 사실은 라이브를 꼭 챙겨서 듣기 쉽지 않으시니까 네. 뭐 이제 라이브 챙기실 수 있는 분은 이제 금요일에 들으면 좋고 라이브의 네. 맛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상 라이브처럼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마포 FM을 먼저 들으시고 듣다가 이제 뭐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원래 플랫폼 그 팟빵과 유튜브.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수도 있고 더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들을 더 가져가실 수 있으시겠죠. 라디오는 다시 듣기 좀 그러니까. 네, 주무실 때 자유롭게 틀으시려면 이제 팟빵이나 유튜브가 좀 편리하실 수 있고 네, 이제 네, 네. 정신이 만장한 시간대에는 또 라디오가 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졸음운전 말씀드렸다고 해가지고 진짜 졸릴까봐 안 듣거나 하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는 더 재밌게 하자는 얘기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에 프로그램 소개를 제대로 못 드려서 이제 마포 지역 분들이 이제 좀 이제 무슨 방송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붙였는데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일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18만 원일 때부터 일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안 사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 사람들이 이거 코인 홍보 방송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방송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한테 올바른 지식을 전달을 하고 오히려 이런 코인 사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걸 목적으로 해서 오히려 그 코인을 까는 경우가 사실 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이 기술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다가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피드백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반성문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첫 번째 주는 이제 정의친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쌈마이 작가인데요. 개그물 작가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록체인 업계 에피소드들을 이제 꽁트로 풀어낸 게 있고 제가 이제 주제 선정을 주로 이제 해서 이제 토론을 진행하고요. 쌈마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삼류. 그리고 2부 올해란다. 이번 주가 이제 길버님이 이제 저희가 임명을 하는 이유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처럼 이제 그냥 업계 얘기를 그냥 솔직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2주차 때는 이제 길버님이 준비한 또는 이제 기혜님이 준비하시는 이제 주제인데 들어서 블록 속으로라고 해서 이제 2주간의 어떤 이슈들을 모아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이번 방송은 다 길버님 책임이에요. 재미가 있든 재미가 없든 길버님 책임이고 네. 지난주 거는 재미가 있든 없든 다 제 책임입니다. 네네. 아니 뭐 소개해 주시면서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코인을 많이 뭐 깐다 주로 비판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오해하실 필요 없는 게 뭐 깐다고 해서 이게 뭐 저희가 우린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만큼 이제 가감 없이 저희들의 생각을 이제 뭐 코인이 됐든 뭐 시장 전체가 됐든 기술이 됐든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뭐 그런 거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까는 뭔가 좀 디스 방송은 아니니까요. 제가 애정이 있으니까 네, 깐다 네,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가 아닙니다. 디스가 아니고 비판이죠, 비판. 네. 건강한 비판. 참고로 이제 제가 좀 흥분을 잘해가지고 이제 흥분 상태에서 디스를 할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거든 피드백 주시면은 저희가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뭐 이제 마포 FM에 온 만큼 흥분을 하더라도 이제
여기 써 있어요. 이제 비속어와 19금 단어는 아, 사용하면 안 된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방송을 타니까 이제 잘 이제 조절을 해서 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뭐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근황 어떻게 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간략하게 한 30초. 한 사람. 30초, 예, 네. 그, LG 트윈스, 가자! 이제, 요새 이제, 야구 이제 시즌이고, 또 여기 마포면 서울이지 않습니까? 네네. 또 이제 LG 팬들이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저는 이제 요새 야구에 일일비 하면서, 네. 어제 또 이제 끝내기 안타를 또 이제 구본영 선수가 치면서, 네, 네. 아주 재밌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고질라 대 콩 봤는데 그냥 뭐 보지 마세요. 짧게 짧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게 사실 뭐 감상평이 딱 있는데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만 이제 너무 큰 기대하고 보시면은 실망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전작을 보신 사람들은 보시고 안 보신 사람들은 더 재밌는 영화를 찾아보셔라.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황정음 씨께서 나오신 SNL을 이제 시청을 했는데 그 최근에 개인사가 좀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개인사를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정말 재밌게 유머로 풀어내셔가지고 네. 되게 약간 감동을 받았고 네. 약간 존경하게 됐다. 그래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 SNL을 추천을 정말 하시네요. 많이 네. 긁더라고요. 네, 신동엽 씨가. 네. 요즘에 SNL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짤로 이렇게 방송은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독을 안 해서 못 봤는데 아무튼 짤로 보니까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코너 이 길벗이 제가 준비한 이제 코너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채스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사실 지금까지 이제 블로킹을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마포 FM을 통해서 처음 이제 뭐 저희를 접하신 분들은 이게 뭐야 하실 수가 있어서 오늘 코너와 오늘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오프닝 때 이제 들어서 블록 속으로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했잖아요. 그 소식들 2주간의 이제 사건 사고들 혹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전달하고 나서 그냥 전달만 하고 끝나버리면 사실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사건 사고가 됐든 정보가 됐든 그거에 대해서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이게 그럼 어떤 의미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그 주제를 제가 3개 가져왔으니까 3개 그 하나씩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 같고 정의친 있는 날은 정의친을 하지만 이제 드러블이 있는 날은 뭐 이렇게 드러블 주제를 저희 셋이서 얘기를 나눠보든지 아니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기린님께서 이거 좀 얘기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종종 있으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드러블 있는 시간에 드러블 살펴보기 대신에 이제 기린님이 선정한 주제를 이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듣고 싶으신 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정희친보단 저를 선호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벌써.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정희친이 그 36 꽁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 채스님이 정말 정성 들여서 잘 그 만들고 계시니까 다 이제 그 관심 깊게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저희끼리 코너 속의 코너 경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러블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주제가 이제 밈코인이었어요. 페페코인. 페페코인이 좀 최근에 뭐 6% 정도 오르고 페페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알려진 고래, 소위 말하는 이제 고래 투자자 한 명이 400%의 수익을 올려서 엄청난 이게 이슈가 또 됐나 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밈코인을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하지 않아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민코임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밈코인은 말 그대로 밈이 그 요즘에 뭔가 유행하는 어떤 현상 이런 것들 뭐 유행어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그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현상들을 뜻하는 신조어잖아요. 그렇죠. 뭐 가즈야, 영차 이런 게 이제 네네네네. 밈인 거죠. 그런 거, 그 밈을 따서 밈 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요즘에 뭔가 좀 유행하는 뭔가 그런 캐릭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주제로 그냥 가볍게 재미를 위해 뭔가 좀 나오는 코인들. 그렇죠. 이게 사실 원래 저희가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얘기했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만드신 분께서 이게 뚜렷한 약간 목적이 있었어요. 이제 네. 중앙화가 없는 탈중앙화된 어떤 금융자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네, 있었던 네. 거고 뭐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좀 유명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러한 어떤 목적이 뚜렷하게 있는데 네. 밈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길버님이나 체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재미로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만든 그런 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청자분들께서 도지코인, 네. 일론 머스크 막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유명하죠. 제일. 그렇죠. 예. 그 도지코인, 시바이누가 이제 밈코인. 근데 발음이 방금. 아, 시바이누? 있는 단어니까. 네, 예. 정지 먹으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시바이누. 네. 그런 코인들이 좀 많이 요즘에 나와가지고 좀 밈코인에 대한 그 관심이 좀 많이 생겼었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재미로 만들어진 코인이기도 하고, 뭔가 좀 코인, 그 페페 코인도 그렇고 다 이게 캐릭터들이 막 이렇게 좀 막 그려져 있고 해가지고 좀 진지한 맛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과거 트윗, 지금 X지만 X에 이제 한 번씩 글 올라올 때마다 무슨 뭐 가격이 막 오르락내리락 막 엄청나게 하는데 사실 암호화폐가 욕을 먹었던 거의 전형적인 모습을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밈코인에서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 밈코인 가격이 이제 뭐 400배 올랐다, 몇백 배 올랐다 이런 기사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게 기사로 나올 정도기 때문에 이제 그 기사로 나올 정도로 희귀한 거기 때문에 기사로 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400배가 나온 거는 기사로 나오지만 마이너스 99% 맞은 거는 기사로 잘 안 나오거든요. 네, 네. 마이너스 그렇죠, 그렇죠. 마이너스 90%일지 마이너스 99.9%일지 이거는 그렇죠. 다른 수많은 밈코인들이 이미 그런 이제 하락세를 겪었기 때문에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시고 새로운 밈코인 나왔어. 그럼 거기다가 한번 좀 부어볼까? 그러면은 거의 높은 확률로 마이너스 99.9% 네. 맞출 확률이 있으시니까 근데 이거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이면 뉴스에 안 나온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는 맞죠. 네. 그래서 네. 진짜 그 밈코인이 뭐 그냥 너무 나쁜 거니까 막 해로운 거니까 관심도 갖지 말아라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지 마세요는 할 수 있죠.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른 함부로- 상태에서 살지 마라. 그러니까 뭐 1,000원, 뭐 2,000원, 뭐 이렇게 많게는 뭐 10,000원 이 정도 재미로 해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막 이걸로 진짜 무슨 큰 수익을 막 내고자 막 목돈을 막 모아놓은 걸 붓는다? 정말 이거는 이제 마포 사시잖아요. 네. 저기 조금씩 이제 다른 데로 옮기셔야 돼요. 옮기셔야 이게 점점 이제 그 수도권에서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 피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밈코인은 사실 그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모든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마디만 뭐 네. 조금 더 얘기하면은 이거 밈코인은 정말 그 주의하셔서 그냥 진짜 재미로만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미로 나온 건 재미로 보셔라를 마지막으로 이제 첫 번째 신청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신청곡은 역시나 이제 체스님이 먼저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네. 그 페페코인 그 돈 많이 버시는 이 대주주 님이시죠. 네. 그분이 이제 어떤 심정일까 네. 그 곡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정한 곡은 핑클의 화이트. 요 따뜻한 마음 요거일 거예요 아마. 네, 알겠습니다. 핑클의 화이트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마포 FM에서 함께하고 있는 블로킹 344화를 듣고 계십니다. 이 컨셉을 이제 자꾸 시도를 해보시네요. 좋은 현상이에요. 네, 시도를 해보고 별로다 싶으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유튜브나 팟빵에서 올라갈 때는 마포 FM이라고 계속 언급이 되니까, 그런 플랫폼에는 또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저희는 지금, 소속은 마포 FM이기 때문에, 마포 FM에 맞춰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들어볼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들어볼 주제를 고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굉장히 쉬운 주제들로 고르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 그 소식이나 정보를 이제 가져오는 것도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처음 이제 블로킹을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난이도로 가야겠다, 맞춰서 가야겠다. 갑자기 뭐 다음 화부터 뭐 기존 청취자들을 위해서 수준을 확 높여버리면 그게 또 이제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으니 조금 더 좀 진입 장벽을 낮춰보자 해서 그렇게 가져온 거니까 혹시나 이제 기존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거 뭐야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은 저기 다음번에 저 게스트로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초대를 해드릴게요. 그렇죠. 그 약간 현피 아닌가요? 현피가 아니라 저기 하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시면은 그걸 같이 한번 또 이야기해보는. 왜냐면 제가 이걸 도발을 해야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요. 그렇죠. 무관심보다는 이제 그렇게 어그로 욕이라도 먹는 게 좋을 수 있죠. 너무 심한 욕만 아니면. 회초리 맞을 각오로 이제 어차피 하는 거 그냥 네.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는 이제 암호화폐 해킹인데 사실 뭐 해킹 뭐 예전에 비하면 요즘에는 뭐 사실 좀 털 게 없어서 그래. 털 게 없어서. 귀여운 수준이죠. 예전에 이제 거래소 한창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생겨났을 때는 거래소 한 번 털리면은 뭐 이거는 장난이 아니었는데 뭐 유명한 이제 해킹 사건들도 되게 많았고 거래소 해킹 사건도. 근데 요즘에는 이런 거래소 해킹보다도 어떤 프로젝트 단위의 해킹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거래소가 많이 없어진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예전에는 뭐 거래소 아예 그 시스템을 공격을 했는데 근데 이제 한창 논란이 됐던 건 블록체인인데 왜 너 안전하다며 이랬는데 이제 왜 거래소가 털리냐 가장 중요한 게 털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었죠. 근데 하지만 이제 뭐 이게 블록체인이 털린 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기린 씨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블록체인은 보안 기술이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만 도입하면은 해킹도 안 당하고 제일 안전하다. 이런 이제 약간 일종의 오해들이 있어요. 네네. 이게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있는데 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해킹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기술적 해킹. 정말 이제 영화에 보면은 선수 입장한 다음에 해커들이 따다다다다닥 하면 엔터 빵 치면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직접 개발자가 해킹하는 경우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사회공학적 해킹이라고 가지고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또는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하는 해킹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해킹 중에 많은 부분들은 이런 두 번째 사회공학적 해킹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네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 들어갈 때 예전에는 열쇠가 있었잖아요. 근데 열쇠를 가지고 집을 막 엄청나게 수많은 철문이나 보안 시스템을 다 갖춰놔도 내가 그 키 열쇠를 누구한테 잘못 줘버리면은 우리 집 대문 그냥 열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를 일종의 사회공학적 해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도어락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전기 시스템을 직접 끊어가지고 들어간다. 이런 걸 이제 실제 기술적 해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는 이런 사회공학적 해킹이 일어나기 쉬운 게 이 지갑이라고 하는 친구가 사실 상당히 해킹 당하기 쉬워요. 그 지갑 안에 이제 물리적인 열쇠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로 된 열쇠가 들어있는데 네. 이 데이터로 된 열쇠를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우리 아이디 비밀번호 잃어버리듯이 이 데이터 열쇠를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사실은 해킹이라고 하는 게 꼭 거래소나 블록체인의 잘못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거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트렌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이제 약간 이런 사회공학적 해킹들이 타의에 의해서 많이 일어났다면은
최근에는 자신을 스스로 해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 네. 최근에 유명하신 이제 도권 선생이라든지 네, 네, 뭐 네. 아니면 이제 그 FTX 때 샘 뱅크먼프리드 같으신 분들이 네, 네, 네. 계셔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자신을 스스로 해킹하는 경우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해킹에 대해서는 이제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린님께서 잘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사실 기린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카페나 이런 식당에 노트북 펼쳐놓고 화장실 가는 거. 아, 그건 그렇죠.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행동을 해놓고선 노트북에 있는 개인정보 털렸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다. 그렇죠. 네. 거기 노트북 이제 펼쳐놓고 비밀번호 따다다닥 치면은 뒤에 카페에 CCTV 다 있거든요. 그 네네. CCTV로 정말 노력하면은 예를 들어 거기에 10억이 걸려 있어. 그러면은 그거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CCTV 네네네. 돌려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들은 정말 조심해서 다루시는 게 좋을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뭐 암호화폐 해킹 관련해서는 뭐 이보다 깔끔한 설명은 다른 방송에서 들으실 수 없으실 겁니다. 그냥 뭐 오줌 누러 가지 말아요. 기린님이 또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그 잔뼈가 굵으신 개발자님이시기 때문에 이 설명 잘 들으셔서 보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이제 신청곡은 또 역시나 기린님께서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규 편성이 금요일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주제가 뭐고 그냥.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바로 아이유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딱 마침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만나요.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엔 아마 바쁘지 않을까 화요일도 성급해 보이지 안 그래 수요일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로 보태고 싶지만 마인드 컨트롤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빼기겠어 온종일 내 맘은 저기 시계바늘 위에 올라타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딱히 보고 싶은 영화는 없지만 딱히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로 보태고 싶지만 마인드 컨트롤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빼기겠어 온종일 내 맘은 저기 시계바늘 위에 올라타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누군가에 올린 것 같아 이 여잔 도대체 뭐야 난 사랑해주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 돌아오는 이번 주
네. 마포 FM에서 듣는 블록이 막 이제 그냥 막 던지는 거. 344화. 아니 아까 뭐 누구 보고 3류 어쩌고 하시더니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주제는 이제 금과 비트코인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정의친이 아니죠. 아유, 정의친은 입에 담다니. 정의친이 아니고 드러블에서 이제 뭐 말씀드렸던 이 피터 쉬프라는 이제 암호화폐 비평가가 금이랑 이 비트코인을 비교를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금보다 이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사실 잘 들어보면 이게 그냥 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뒤에 이제 나오는 게 그렇지만 난 비트코인이 뭐 아직 믿지 못하겠고 비트코인을 믿지 못하겠고 투자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서 좋아한다는 거는 이제 애둘러 표현을 한 거고 그만큼 등락이 심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사실 이제 그에 반해 금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많이 뭐 불리잖아요. 그럼 완전 이제 성향이 다른 자산인데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이라는 얘기들이 이제 심심찮게 이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이렇게 뭔가 성향이 달라 보이는데 또 안전자산으로 같이 묶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 좀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금 쪽은 또 이제 체스님이 전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뭐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제가 지금 네. 볼륨 조절하느라고 무슨 현상인지를 제가 까먹었는데 무슨 현상이죠? 자, 짧게? 그러니까 짧게 이제 금과 비트코인은 뭔가 성향이 다르다. 이 피터 쉬프에 따르면은 이제 금은 뭐 좀 안전자산이고 비트코인은 되게 이제 변동성이 심한. 오케이. 빠르게 성장한다. 근데 둘은 같이 안전자산으로 묶이잖아요. 사회적으로. 네, 최근에는 네, 최근에는. 그게 이제 말이 되는 건지. 저는 사실은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이 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아무 쓸모 없어요. 금 어디다 써요? 예전에는 금리. 저기 그 왕권의 이제 그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그 장신구를 많이 썼잖아요.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돌반지라든지 뭐 이런 데 쓰는 건데. 뭐 기계 부품으로도 뭐 네, 쓰이기도 중요한 하고. 거는 금이 희소 가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저 워렌 버핏 할아버지 지난주에 닿았는데 그분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을 전 세계에 있는 금을 한 운동장 안에다 두면 뭘 할 수 있느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 화폐라는 거는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금을 예전에 화폐로 이제 금, 은 이런 것들이 화폐로 쓰였잖아요. 네. 오랜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이게 분배가 되고 이제 그 어떤 가치로서 인식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미국 달러 같은 경우도 근본이제를 기반으로 했는데 근본이제가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금이라는 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그게 뭐 착각이든 진실이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전자산으로 된 거거든요. 네. 비트코인은 분배가 아직 확실하게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채굴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금광도 처음에 막 서부 대개척할 때 막 그거 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불을 이제 다 거머 쥐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팔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쓰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사실 지금까지는 아무런 가치를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는 없어요. 기술적으로 뭐 가능성만 보여줬지 이게 다 이제 금처럼 행위를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화폐로 나왔는데 이제 금처럼 투자 자산으로 이제 사람들이 행동을 한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역사는 금의 역사보다 훨씬 짧아요. 이게 처음 나온 게 2009년이거든요. 금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거고.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1000년 뒤에 이제 어떻게 평가될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금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네. 지금 이 현상을 두고서는 금과 비교한다라는 거는
그 천년산 할아버지랑 네. 이제 2009년생 애기랑 비교한 거예요. 동급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제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변할 거잖아요. 돌아가시겠죠. 돌아가시든 안 돌아가시든 변할 거잖아요. 네. 이제 2009년 신생아예요. 저보다 어려요, 비트코인은. 네. 나이가. 그거를 이제 인류 역사와 함께한 그 화폐랑 동등하게 둔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비트코인 업계에서 좀 어그로를 끈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거지. 네. 지금 보여지는 건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마케팅용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감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면 훨씬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자고요. 우주의 나이로 보자고요. 그러면은 1000년 뒤에 과연 사람들이 금은방 가가지고 금을 살까 아니면은 거래소 가가지고 비트코인을 살까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금이 예전에 쓰였던 게 그냥 이제 아까 채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삐까번쩍하게 이제 나의 어떤 명예를 과시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금 자체가 금속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이제 네. 그거가 있었고 희석성 가치가 있으니까 아, 금은 좀 이게 가치를 저장하기 괜찮은 수단이다 네. 하다가 실제로 이제 아, 이거 금을 가지고 어떤 거래의 어떤 약속으로서 쓰기가 좋겠다. 자산을 보존하고 자산의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좋겠다 하니까 금이 금속으로서의 가치를 넘어서서 자산 보존으로서의 가치가 거기에 더해졌으니까 지금의 금의 가격이 된 거거든요. 네. 비트코인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저는 거의 뭐 금하고 비슷한 지위를 이제 이미 지금 거의 가져가는 것 같아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비트코인 본래 목적을 그 지난주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달성해 나가고 있다. 저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역사가 훨씬 짧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현상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금과 같은 지위를 좀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다, 확보를 한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보면 근데 될것 이게 같은데. 되게 그 딜레마인 게 금과 같은 지위라고 하면은 어디다 써? 뭐 쓸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프레이밍을 잘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비트코인을 뭔가 쓰는 쪽으로 활용을 했는데 금을 안 쓰잖아요. 근데 금이라고 비슷하다 그러면은 진짜 그럼 블록체인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게 그 뭔가 사람들의 인식이 한 번에 확고히 정해지면은 사실은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금이 과거에는 이제 화폐로서 쓰이다가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상품적인 가치가 좀 생긴 거죠. 뭔가 반지를 장신구를 만든다든지, 어떤 기계 부품으로 들어가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의 특수성인 거예요. 화폐 자산으로서의 그 가치도 있고, 어떤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물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체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쓰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산업에선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이 안전자산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왜냐면 이게 그 가격이 휘청휘청 해버리면은 여러 산업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뭐 장신구를 만드는 브랜드가 있을 수 있고 뭐 진짜 뭐 금리 이런 치아에도 쓰이는 게 금이고 뭐 어떤 기계 부품 중에 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산업도 금 가격이 오르면 그 산업이 완전 휘청휘청 거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해관계들이 서로 이제 얽히고 설키고 맞물려서 금의 이제 변동성을 좀 줄인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거 어떤 것 같으세요? 뭐 좋은 생각이에요. 이 분석 정말 제가 아무튼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제 금과 같은 지위를 완벽하게 얻으려면 그 가격 변동성 측면만 가져갈 게 아니라 금처럼 얽히고 설킨 이런 이해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시장 안에서 여러 분야에서 쓰여서 이제 이게 가격이 휘청휘청 되면 안 되는 그런 이해관계들이 많아져가지고 안정화가 됐을 때 비로소 안전자산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도 비트코인이 그냥 상징적인 그 의미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쓸 수 있는 무언 자산이다라고 이게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그 어떤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줄 논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제 좀 특별하게 비플리 형님 해피 버스데이. 비플리 형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오랜 그 소울메이트이자 그 비둘기 형님이라고 불리시는데 생방 들으시라고 오늘 생신인데 그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네. 그 오늘 생방 좀 들으시라고. 네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빅블루님도 이제 이 업계에 계시고 저희와는 이제 오랜 인연이 된 분이셔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또 초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줄 논평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마무리하는 것 때문에 신경을 그럼 제가 먼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아니, 먼저가 아니라 그냥 하고 끝내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신을 해킹하지 말자. 네. 요새 그 트렌드가 자신을 해킹하시는 그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네. 도건 선생님도 그렇고 뭐 다양한 분들이 이게 그 약간 자아 분리를 하고 계시는지 네. 자꾸 자신을 해킹하신 다음에 이제 자꾸 그 이상한 곳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좀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좀 없어졌으면 하는 네. 바람을 담아서 한 줄 논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신을 해킹하지 마라. 뭐 길버님도 간단하게 한마디 한번 하시죠. 왜요? 아니 그 시간이 좀 남았어요. 아니 저는 이제 그 사실 이런 한 줄 논평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겸사겸사 항상 이제 신청곡에 녹이기 때문에 그럼 신청곡 소개로 바로 신청곡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 연령대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노래일 수도 있는데 이제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뭐 공감 이렇게 다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마포 FM의 청취층이 이제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용필 선생님 아주 우리나라 레전드 좀 가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전 바람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요즘에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떠올라서 들었는데 굉장히 좋아서 계속 듣고 있고 그리고 그 가사 자체가 이제 금과 비트코인 이 뭐가 더 좋냐 나쁘냐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사 자체가 그냥 한 줄 논평이고 그냥 다 모든 걸 사랑해라. 그냥 자 시간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아서 어떤 의미도 좀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조용필 선생님의 바람의 노래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과 주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기회라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돌아가는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대답이 사랑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뒤에너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대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겨갈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았네. 이제 그 대답이